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오늘의 이슈. 자, 그동안에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. 지금 시장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, 이제, 좀처럼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, 자, 이번 주 안에 99.9%는 이거 뭘 얘기하냐면, 자,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다시 봐야 되는데, 비트 단기평 회복 시점이 6월 1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,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하나, 둘, 세 번을 크게 올라주고 나서 오늘까지 하나, 둘, 셋, 넷, 4일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예요. 자,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확률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. 결과가. 자, 이제 뭐에 대한 좀 결과가 될 것 같냐면 앞전 정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나타나 줄지 아니면 조정이 조금 길어질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살짝 이탈돼서 조정이 좀 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? 알트코인들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차피 하락이 돼도 좋다 이거죠. 상승으로 갔을 때 단기 정고점 돌파 시가 나온다면 다시 비트코인과 그 이하 애들이 다 같이 올라와주는 그런 모양을 좀 잡아주겠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방향 조절이죠. 방향.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박스권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 박스권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위로 뚫리고 밑으로의 뚫리는 발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 아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자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현재 이제 비트가 3,900 돌파 이후에 지금까지는 자, 거래도 보게 되시면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주고 있고 자, 일부 코인들도 어제 어떻게 됐죠?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약간 눌리는 이런 좀 그림이 나와줬어요. 캐시는 이제 아침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좀 살아나준 케이스고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뭐 웨이브도 급등 후 조정하면서 이제 좀 내려와주고 이렇게 조금씩 장중은 밀리는 이렇게 스택스도 마찬가지. SV도 어제 이제 비트코인 따라 아니, 캐시 따라서 좀 가졌고요. 리어도 따라가졌고 근데 이제 가다가 윗골이 달면서 눌려졌죠. 이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좀 주다가 못해서 0.5에서 1% 사이 상승을 주다가 밀리는 바람에 이런 좀 모양새가 나타났다. 어제 무비블록 장중 급등이 잘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투매 물량이 좀 나왔어요. 그죠?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거래도 많이 실렸고 4.7원 찍은 이후에 물량이 조금 나타났는데 자,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해야 된다?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왜냐면은 무비블록이 지금 4.7 온 게 적게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이 자리가. 그죠? 왜냐면은 일주일 만에 3개월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 비중 조절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을 중간중간에 세워가는 과정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조건 보유 뭐 이런 거는 아니다. 왜냐면 거래 흐름에 따라서 요렇게 뭔가 대응해야 될 거. 앞전에는 이제 뭐 메탈 같은 케이스가 좀 그랬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크로스톨도 마찬가지. 급등 후 눌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수급으로 흐르는 그 주체 애들이 자, 시총이 높은 애들이에요. 시총이 높은 애들한테 수급이 뭐 메인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구간이고 일부 알트코인들 있죠. 시총 정말 낮은 애들 한해서 수급이 또 이동하는 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변동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 뭐 크로스터처럼 이렇게 자, 올렸다가 다시 쭉 빼버리는 그다음에 거래 터져버리고 자 요런 코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뭐다? 슬슬 알트코인들에 대한 불안감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3월 중순에만 봐도 요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. 근데 이번엔 많이 못 가고 이제 밀렸죠. 대신에 이제 바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이 된 후에 요런 좀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대응 방법이 필요한데 이 대응 요런 방법은 사실 각자 하거나 이렇게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
조금 그렇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이제 요런 애들도 좀 봐야 되는데, 특이한 케이스도 생긴다. 물량이 나간 이후에 물량이 다시 들어오는 요런 썸씽 같은 케이스도 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알트장을 좀 보자고 했는데 아직 알트장 메인은 안 왔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봐야 돼요. 이번 주에 올 시장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, 첫 번째는 이제 알트 시세 중요시 봐야 됩니다. 이번 주 언제 터질지 모를 것 같아요. 뭐 평일이 될 수도 있고 주말 쪽이 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이번 주에 가능성을 좀 높게 봤을 때 확률상 상당히 높다, 이번 주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비트코인. 자, 비트코인 이제 방향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, 이렇게. 자,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, 이번 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조금 높게 볼 거냐, 높게 가져갈 거냐, 아니면은 단기 손절을 할 거냐가 구분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비트코인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단기 평이 깨지면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알트 시세들이 살아나는 구간으로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. 비트코인이 다시 다 망가져서 제자리로 오냐,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여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온다, 이런 그림은 아니죠, 아직. 네,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분봉상 봤을 때 무너지는 시점보다는 반등 시점이 더 높아요. 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. 분봉에서는 이제 상승을 좀 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만들어주고 약간 밀리는 쪽으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, 요 밀리는 게 뭐다? 그냥 오리지널 하락은 아니다. 하락 아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그냥 하락보다는 좀 조정에 가까운 하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번 주에 상당히 비행을 할 수 있는 요런 시점이 좀 발생이 될 건데, 어찌됐든 뭐 짧게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든 아직 보유하신 분들이든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. 대응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, 자, 뭘 봐야 되냐면, 사실 이제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, 이번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캐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. 이걸 잘 보셔야 돼요. 왜냐면은 얘가 많이 갈 거라서 그게 아니고, 많이 떨어질 거라서 그게 아니고, 무너지는 시점을 찾아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뭐가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 있냐면, 지금은 거래가 들어와서 올라가지고 있지만, 얘가 혹시라도 물량이 쏟아지면 거의 5천억에서 7천억 사이에 물량이 쏟아지거든요. 하루짜리 금액이. 자,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물량이 얘가 해소가 끝이 나버리면 그 다음 주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BK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5조 돼요. 그죠? 6조 조금 안 되는데, 그러면 얘는 이제 준메이저 정도 된다 이거죠. 중간쯤 레벨이 되고,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흡수된 게 빠져나간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준메이저, 그냥 준으로 지금 시작했어요. 아니면 오리지널 메이저가 될 거냐, 아니면 알트들이 될 거냐. 자, 여기서 이제 또 선택 분야가 나눠질 것 같은데, 우리가 초창기에 비트코인이 가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가 탄력을 받았을 때 이게 장중에 퍼센테이지 오름이 그냥 한 번 올라간 게 23%, 40%, 16%거든요. 그리고 어제 올라간 것까지 14%. 그럼 단기간에 상승이 굉장히 크죠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주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도 봐야 되는데, 얘가 무너지는 시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이 시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무너진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로 이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을 거냐,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.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뭐 BK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이제 단기 저항에 좀 도달했다 이거예요.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자, 그럼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그 윗가격은 어떻게 될까, 이제 요거죠.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, 비트 플러스 선물 시장,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등 해가지고 해서 가격을 이상적으로 측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, 현재 BK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상승이 제일 높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. 그 코인 시장에서.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놓고도
기준으로 보고 비트코인 캐시로 놓고 또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부분은 과연 저 물량이 언제 좀 조정이 생길 거냐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. 계속 위로 올려준다면 추가적인 물량은 괜찮은데 나가는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빠져나가는 물량이나 흐름이 꺾였을 때 나와지는 물량, 아까 전에 뭐 메탈이나 그다음에 무비블록처럼 그로스톨처럼 그렇게 터져버리는 물량이 혹시라도 나와준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당장 앞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이 가버린 거에 대한 물량이 쏟아졌을 때는 그 2차 피해 범위가 다시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